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시장 불안감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FOMC라는 산을 넘은 이후에도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다시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시장을 전망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초반부터 매섭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000억 원이 넘는 장 시작하자마자 10분여 만에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시장에서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다시 좀 크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의 매도에는 항상 있습니다. 일정상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메르스 사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그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그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 가능성, 이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그리스 문제도 지금 올해 작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 그다음에 그리스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지루할 때도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반복되는 그 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속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다음 주에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그 원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발생 가능한 악재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반영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2,000포인트,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충분히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종목과 상관없이 역배르든 정배르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요번에 지금 이러한 그 대외적인 그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시장 때문에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악재보다 더 나쁜 불확실성이 여러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본격적으로 지지선 테스트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FOMC 모멘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한국은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주자이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 그리고 향후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해 놓은 실적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얼마만큼 확산될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이제 그나마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추경인데, 지금 10조에서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멘텀이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나올지가 시장 반등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의견을 내주셨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시 추경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제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더 밀리면서 비중이 축소될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났는데, 왜 이렇게 영향이 받는 걸까요?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디램 그 시황과 관련해서 뭐 좋을 것이다, 뭐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 이제 하향 조정이 그 나오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그 뭐 반도체 뭐 디램 업체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PC 디램 가격도 뭐 최근에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2분기 실적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전에 좀 우세했었지만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또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큰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떤 그 진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방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그 어떤 뭐 최근에 어떤 고점 돌파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또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와 같이 연동해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디램 시장 전체가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2위도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강 체제에서 2강 1종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좀 더 호재로 힘을 실어보면 어떨까요? 전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장의 한 70%를 과점하고 있는 산업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흔들리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글로벌 시각에서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게 되면 IT 기기의 확산은 뭐 누구나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IT 기기의 확산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요. 근데 그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미 2달러 가격까지 떨어진 메모리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떨어지더라도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는 안 빠진다라는 거죠. 11달러에서 2달러 빠지는 것이었지만 2달러에서 1달러로 내려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을 지금 팔고 뭐 화장품이나 핫한 종목으로 옮겨가자. 한두 달 정도는 잘 팔고 잘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1년 지나면 왜 바꿨을까? 아마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한 종목은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그 상황에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소 다운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화학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대표주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투자 포인트를 좀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뭐 화학주들, 정유주들 그 최근에 뭐 다른 업종이 보면은 분명히 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추이도 이제 지켜보면은 뭐 지난 그 3월달, 4월달 이때 저점을 찍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의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지난 2, 3월달에 저점을 찍고 최근에 그 6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주는 이 흐름하고 거의 이제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뭐 제품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고 할수 뭐 나프타라든지 이러한 그 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 뭐 여타 또 중소형 뭐 화학주들 뭐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가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유가는 뭐 지금 현재 60달러 전후에서의 어떤 그 좀 횡보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 쪽에서 좀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도화학 종목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안에서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FOMC 회의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을 넘어서까지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시장 전략과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벤트를 앞두고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종목들도 뭐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같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가격 제한폭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뭐 더더욱 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는 살아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관심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동화기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뭐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마루제라든지 이러한 뭐 건자재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의 어떤 PB라든지 MFB 이러한 그 소재 부분에서 이 과점적인 어떤 그 지위를 현재 확보를 좀 하고 있고, 또 베트남의 그 MDF 사업이 지금 MDF 사업 쪽에서 지금 이익
성장이 지금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순차익금이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순이익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 동화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까지 유망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